오늘 준비한 내용 7월 4주차 특히 7월 19일 날 미국의 주식시장이 1%가 넘는 마이너스 폭락이 나타나게 됐는데 미국의 옵션 만기도 끝나는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그간의 공개방송에서 공유했었던 매우 간략한 이야기들 진척도를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간략한 안내의 말씀 드리자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리는 이러한 분석 내용과 시각 자료들은 레퍼런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경제지표의 이인가 분석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경제 현상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특정 경제 현상과 금융 현상이 발생되게 됐을 때 미리 분석 결과를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게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이전에 분석했었던 결과의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미리 공유를 드리는 독특한 컨텐츠를 공유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 7월 4주차 7월 19일 날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미국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로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5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승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얘가 이제 7월에 옵션 만기가 종료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지 않나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까지 얘가 서게 되면서 좀 급락하는 현상이 그저께 나타나게 됐죠. S&P 500 지수는 그저께 마이너스 1.59% 급락을 나타나게 됐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06% 급락을 나타냈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같이 시가총액 큰 거에 휩쓸리지 않는 총합적인 미국의 선물시장 주가 지수인 뉴욕 종합주가 지수도 마이너스 1.91%까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파생시장의 영향으로 하방 변동성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날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가 종료되게 돼요. 근데 대부분 얘가 만기가 종료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수요일날까지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는 것도 일반적이긴 해요. 경험의 법칙, 룰 오브 썸으로 경험의 법칙상 그래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마이너스 1%가 넘는 주요한 종합주가 지수들을 폭락 현상을 만든 것은 살펴봐야 되는 문제겠죠. 다 지우고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1년 3월에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4월서부터 이와 같은 노란색 박스가 형성되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뉴욕 종합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대부분의 특정 국가의 천물 시장의 주식가격 지수를 대표하는 그 대표 지수들은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상위에서 미국의 7월 옵션 만기 기간을 종료하게 됐어요. 근데 이 7월 19일 날 미국의 7월 옵션 만기가 끝난 그 다음 주 첫 거래일에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S&P 500 지수는 여전히 4월에 만들어진 박스권 상위 수준, 나스닥도 박스권 상위 수준.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있죠. 얘네 둘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다 포함하는 뉴욕 종합을 보게 된다면 어저께 마이너스 1.91% 폭락을 나타나게 되면서 4월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내로 진입을 했어요. 자, 박스권 내로 이전에 진입을 했었던 시기가 2021년 6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리고 2021년 3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 즉 변동성이 더 격화되는 그러한 기간에 이 뉴욕 종합주가 지수가 4월부터 만들어진 노란 박스 내로 진입했는데 7월은 뭐 옵션 만기만 진행이 되게 됐죠. 즉 오버하지 마 임마, 니네 돈 많다고 꼴깍 떨지 말자, 좀 막말을 뱉어봐야지 돼요. 5월서부터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뭐 금융시장이 폭락한다든지 뭐 수많은 돈을
잃게 될 거라고 큰 손들이 말한다는 둥 꼴값 하지 맙시다. 뉴욕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꼴값하고 있네, 그거를 말해주고 있죠. 정말 이들이 꼴값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잠시 저의 막말에 충격을 받으셨다면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네요. 자, 보게 되면 공포지수예요. 빅스지수라고도 하고 S&P 500지수의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즉 선물 시장의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여기에 보게 되면 2020년 3월서부터 2020년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의 우한에서 역병이 창궐하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기한 것은 2019년 12월에 빌 게이츠 재단은 여러 다국적 제약사들을 모아놓고 코로나와 같은 이 글로벌 전염병이 발병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속칭 그 프로젝트명이 코로나였죠. 연계성은 있는지 없는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으로는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맞고, 중공은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중국 경제를 셧다운을 시키게 되게 됐죠. 예로부터 역병이 창궐하게 되면 그 인근을 시차를 두고 번져가게 돼요. 중공과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미국, 유럽, 중동 등이 2020년 4월 2개월 뒤에 역병이 옮겨가면서 실물 경제가 셧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100% 확실한 것은 역병이 중공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자기네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시차를 거슬려서 올라가게 되면 역병이 발병한 지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서부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자, 2020년에 들어와서 중공의 실물경제가 2월에 멈춰서게 되고, 글로벌 경제들은 4월에 이제 실물경제가 멈춰서게 됐지만 2월서부터 4월에 들어가게 되면서 특히 3월에 이와 같은 실물경제가 멈춰섬에 따라서 선물시장의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빅스지수, 공포지수가 매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2020년 3월서부터 지속적인 일정 규모가 넘어서는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해 옴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서 더욱더 강화되고, 이에 반대로 선물 시장의 개선세가 진행되게 되면서 공포 지수는 이와 같이 고점인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죠. 어저께 공포 지수가 하루 만에 21.95%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는 됐지만 2020년 3월서부터 이어져 오는 하락 추세에다가 헤딩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실체를 몇 개의 성과 또는 엘리어트 파동과 완벽하지 못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들,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계산기가 없어서 종이에다가 석탄이든 연필로서 가격을 찍어서 만들어 갔었던 그 방법론들로 나의 투자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공포지수만의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야, 하락 추세선을 헤딩했어, 얘가 다시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시절이 펼쳐지기 쉬워, 지금은 몸조심해라, 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들의 생각이 무모하다는 것을 이 밑에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물 시장은요, 특히 이제 실물 경제는 2020년 3월서부터 글로벌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목재 선물과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은 실적 개선세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저점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고, 같은 기간은 공포지수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죠. 또한 공포지수가 이와 같이 헤딩을 하던 시절, 이 선물 시장은 앞서서 봤었던 주요한 국가들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들은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위에 머물면서 7월 미국의 옵션 만기가 종료가 되게 됐는데, 이 목재 선물이 끌어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부문이고, 목재 선물은 2021년 5월서부터 지금까지 그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주요한 금융상품들을 방향성의 상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방 변동성을 격화시켜 왔었죠. 즉 2021년 5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은 선물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강화해 왔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목재 선물은 2021년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약 70%가 넘는 폭락 현상을 나타나게 됐죠.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부동산 부문에 관련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상방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즉 2020년 3월에서부터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드려 온 방향성이 상방을 갖더라도 1개월과 3개월마다 출렁출렁임이 때로는 과하고 때로는 못 미치는 현상이 이런 출렁임이 발생되게 되는 변동성이 나타나게 된다. 상방의 방향성 속에서도 이와 같이 밑으로 내리꽂는 하방 변동성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 하방 변동성이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냉각 주기가 진행된다고 말했었는데, 공유해 왔었는데, 기술적 분석가들이 대단한 화가가 되지 못할 그림 실력을 갖춘 기술적 분석가들이 말도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했었던 적이 있죠. 가격 차트를 열어서 2020년 9월서부터 주요한 금융성분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속해져 있는 산업 업황의 개선도에 따라서 2020년 9월서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냉각 주기를 빨리 벗어난 놈, 늦게 벗어난 놈,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놈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게 되죠. 왜 2020년 9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냉각기가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공개방송에서는 공유하지 않을게요. 이전에 많이 공유를 했죠. 자, 보게 되면 목재 선물이 2021년 5월서부터 70%가 넘는 급락을 나타나게 되면서 2020년 9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의 중심 가격까지 내려오게 됐고, 어저께 장중에는 폭락 현상이 연동돼서 나타나게 되다가 종가로 플러스 2.93%로 중단 가격을 이탈했다가 위로 올라서는 모양새를 만들게 됐죠. 즉 방향성이 상방의 상품을 갖다가 이와 같이 하방 변동성을 격하게 만들게 되면 더 이상 얘가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다시 반등이 진행되게 되면서 상방의 방향성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얘가 내리꽂히는 그 시기에 공포지수가 연동되어서 위까지 치솟게는 됐지만 얘는 분명히 다우존스나 나스닥 같은 특정 국가의 종합주가 지수를 반영하는 흐름은 아니었고, 이와 같은 목재 선물에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그리고 뒤늦게서야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 격의 현물 시장의 주가 지수들을 다소 밑으로 내리꽂았지만 내리꽂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내리꽂는 사유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와 같은 가격 차트 분석만으로는 믿음이 가지를 못해요. 왜냐?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3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3000만원이 됐던 심지어 1억까지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 야 급등주 1분 만에 몇백 프로 먹는 급등주를 내가 알려줄게, 1억 입금해, 동영상 찍 틀어주고, 야 이거는 보게 되면 나한테 욕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계란을 어떻게 책상 위에다가 세우겠냐, 직접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 저건 나도 한다, 그렇지만 그거를 죽을 때까지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1억짜리 급등주 기법이라고 너무 기대가 크면 안 돼. 보게 되면 별거 아닌 게 되지만 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1억을 내고 알게 된 거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 그렇게 가치를 여겨야 되는 거야. 헛소리 개나발 마케팅 구라, 신고하면 100% 깜빵, 아직도 영업하고 있다면 그거에 속는 사람 바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아요. 볼린저 밴드 띄우고, 볼린저 밴드에는 확률 통계 방법이기 때문에 주둥이가 좁아지게 되면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볼린저 밴드가 없더라도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거는 뭐예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게 볼린저 밴드예요. 이거 갖고 사기치는 거예요. 당하지 말자. 왜냐? 특정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국가 경제의 수년간의 방향성을 만들고, 이 경제의 방향성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수렴되게 돼요. 주식가격 흔들린다? 무엇이에요? 이와 같은 실체를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가격 차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야지 알게 된다는 기술적 분석은 후행지표예요. 지나고 나면은 모양새가 패턴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왜 당시에는 못 봤을까? 아, 내가 내공이 부족한가 봐요. 이 고가의 1억짜리 급등주 기법을 가리킨 놈들 매번마다, 야, 안타깝다. 야, 이게, 역
헤드앤숄더고 여기 기울기가 낮아졌잖아. 그러면 얘가 깨지게 되면은 폭락한다는 걸 왜 이걸 내가 그때 못 봤어? 그럼 계속 너는 못 본다. 왜냐? 기술적 분석은 후행적 방법이에요. 마케팅 방법에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뭐, 이러한 가격 차트만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체를 봐야 되겠죠. 어제 폭락 현상이 나타났어요. 땡큐예요, 땡큐. 보세요.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미국의 국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 달러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게 되면 시중의 미 달러 유동성 공급이 증가됨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적정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물건 가격,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돼요. 똑같은 물건을 작년과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출이 증가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업 지분 가치, 달리 표현하면 주식 가격이 연동돼서 상승하고, 이와 같이 미국의 물가의 등락에 따라서 주식 가격의 등락이 일정 기간 연동되어서 왔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는 눈으로 확인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있죠. 공개방송에서도 뉴스 보객이 창과 거짓 구분 등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금융시장에 저명한 사람들 또는 큰 손들이 주시장 폭락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잃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뻥이에요. 그런 시기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2020년 03월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했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3월 초서부터 공개방송을 통해 또한 3월 13일 등의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운데 올려져 있는 근거자료와 같이 계속해서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가 종료되게 되면 반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 이 방송에는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것을 갖고 나갔지만 걔가 실체가 아니었죠. 실체는 얘였어요. 자, 파란선의 등락이 검은선의 등락이 연동되어져 왔어요. 파란색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데 주식가격 지수는 이전의 상한 수준을 넘으면서 이 괴리폭이 커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코로나19가 때마침 얻어 걸려서 여기서 발병이 됐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이 격해졌던 거지, 코로나19가 발병이 안 됐더라도 이 경제지표 상으로는 하방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 파란선이 나타나는 하락 추세로 과열 양상을 나타내던 주가 지수가 매우 단기간에 괴리폭을 밑으로 맞추게 되는 급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봐보게 되면 2021년 6월에 미국의 물가가 5.4%까지 급등하게 되면서 지금 파란 선이 하락 추세를 뚫고 여기까지 와 있고, 2021년 5월에서부터 주식시장은 상승세가 정체되게 되면서 여기는 이와 같은 괴리폭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괴리폭이 컸는데 지금은 다시 지우고 여기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괴리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딱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땡큐로 어저께 현물주가 지수가 1%가 넘는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괴리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붙었어요. 근데 추가 변동성이 나온다. 땡큐. 상방으로 분명히 간다는 것을 이 지표가 2020년 3월에도 그랬듯이 똑같은 거를 다른 조건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격 차트를 통해서 미심쩍 어떤 부분을 명쾌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뉴욕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야, 선물 옵션 만기 옵션 만기 왜 들어와? 니네 선물 매도 포지션 똥배짱 부리지 마라. 포지션 다 날라가게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뉴욕 종합주가 지수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수명주기예요. 제품 수명주기, 기술 수명주기,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접한 그러한 단어예요. 수명주기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어떠한 데이터가 되게 됐던 이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의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돼요.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철학이든 아니면 불교든 이러한 수명주기론이든 사회과학에 속하는 분석 방법 이론들은 다 학문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게 돼요.
다시 이 수명주기가 뉴욕 종합의 수명주기가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 중간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 1차 상승이 종결이 되게 됐고 1차 상승이 완료되게 되면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거치죠. 그렇지만 뉴욕 종합의 힘이 강했기에 횡보세의 휴지기가 진행되던 중 2020년 3월에 미국의 물가와 뉴욕 종합축구지수의 괴리폭이 컸기 때문에 그 괴리폭이 줄어들게 되는 이와 같은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후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2차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바짝 붙어 있는 중이 되죠. 2차 상승세가 경유지를 넘어서게 되면 상승세가 1차 상승세보다 더 강하게 돼요. 다른 표현으로는 1차 상승세를 주식시장의 표현대로는 대세 1차 상승기, 지금은 대세 2차 상승기가 더 강화되는 임계 수준에 다가와 있고 어저께 급락은 나타나게 됐지만 이 괴리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불을 만드는, 그렇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민폐를 코로나19로 끼치고 있는 사과할 줄 모르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방향성을 수렴하는 상해종합주가 지수예요. 중공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부터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를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공은 2020년 09월서부터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약세 조건으로 위치를 시켜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9월에 2% 수준의 중공의 물가가 2019년이죠. 2020년 1월에는 5%까지 2배 가까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트럼프 덕택에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놨었고 무리 없이 위안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데 2월에 잠시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는 됐지만 중공은 추가적으로 미국과 같이 유동성 공급을 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위안화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줄이게 되면서 2020년 말에는 마이너스 물가 수준까지 들어가게 됐죠. 이렇게 되게 되니 이와 같은 경제 방향성에 수렴되게 되면서 미국과 달리 상해종합주가지수는 태동기를 넘어서는 상승세를 아직 만들지를 못했어요. 즉 상승세가 아직 출발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1980년대까지는 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일본 올림픽 황됐죠. 우기승천기 내리고 사과합시다. 아베 매번마다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 맡았다가 잘못되면 물러나는 버릇 그것도 뜯어 고칩시다. 일본의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아베보다 더 중요했었던 사람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이었어요. 자, 일본은 1990년 초서부터 버블 붕괴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경제 방향성을 수렴해서 니케이 주가지수의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20년간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주가지수의 이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20년 기간이 진행이 되게 됐죠. 근데 수명주기상에서 보게 되면 이미 1990년 초에 수명주기상의 최꼭대기인 쇠퇴기까지 상승세가 종결이 되게 됐죠. 남은 것은 태동기로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고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반등을 만드는 이후에 귀향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베노믹스 정책이 아닌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되었어요. 아베노믹스보다 먼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 오던 니케이 지수가 드디어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면서 여기를 뚫게 되는 성과를 만들게 됐죠. 근데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다음에 아베 신조가 당시에 바로 일본 내각의 총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일본 내각의 총리를 부임한 아베는 그간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서 정부 부채가 과도하게 진행되게 되고 부채에 대한 우려, 버블에 대한 우려,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바와 똑같죠. 이거를 반대로 유동성을 줄이면서 부채를 낮추고 버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다시 주요한 경제지표들은 1년도 안 돼서 꼬꾸라치게 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아베 신조는 지금과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럼 물러났어요. 그 뒤에 아베라는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 실패였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 실패 노트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를 매번마다 복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드디어 2012년경에 다시 일본 내각의 총리를 부임한 아베 신조는 이 실패 노트, 정책 실패 노트, 이때 고이즈미 내각의 성과를 다 물로 말아먹은 황으로 만든 이 실패 노트를 바탕으로 반대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드디어 장기 하락 추세선,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현상을 만들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태동기를 넘어서야지 정책 성과가 강화되게 되는 주가지수의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태동기 상승생애를 만들지 못하고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스가 총리한테 내각을 물려주게 됐죠. 스가는 비전이 없어요. 아베 신조의 이 경기부양 정책을 이어받겠다. 우기승천기도 내리고 말하세요. 스가는 그냥 밀어붙이기형 불도저형이에요. 비전을 제시를 하지 않아요. 친구 아베가 줬으니 그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뭐를 밀어붙입니까? 비전이 없는 정책에 성공할 리가 없죠. 여전히 니케이 지수는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도 경유지를 넘어서지 못했고 중공은 태동기를 넘어서 상승세가 출발이 안 됐고 일본도 상승세가 출발이 안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제일 많이 수출을 하는 주가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지는 시점에 진입을 못했는데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지금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넘어선 상태예요. 그러면 얘만 분석을 하게 된다면 야 상승세기 넘었으니 여기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되게 되면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성숙기를 넘어서 쇠퇴기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야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 중공도 상승세가 출발이 안 됐고 일본도 출발이 안 됐고 미국도 아직 역사적 평균 속도를 회복을 못했는데 대한민국만 평균 속도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연동되어서 움직여져 오고 있죠. 홀로 급등하지는 못하게 된다. 다른 것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 것을 알 수 있게 돼. 기다리기 위해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든 말든 뭐가 되든 말든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제일 높은 거 10만 전자 간다고요? 계속 찍어 누르고 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같이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돈을 주는 고객사가 상승세가 강화되는 시점으로 못 가는데 코스피가 가 있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녹색 검색창에다가 약간 낯선 이름 주상지라는 것을 검색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나오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라는 게 나오게 되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죠. 2020년 3월 2019년인가요? 2019년 아니죠.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 제목이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이 됐던 중공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되게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주식시장이 있다면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죠. 이와 같다. 코스피 지금까지 왔다면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이래 침체세가 진행되어 오고 있던 중이죠. 그러한 정책이 지금 변화된 것이 없죠.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만 코로나19 경기부양 정책이 추가됐을 뿐인데 경기부양 정책이라는 것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 특히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투자활동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거친 세금이 더 많죠. 그 세금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만드는 부분에 집중해 주는 것이 아닌 많이 남았으니까 다 같이 나눠 가집시다. 코스피 혼자 미국
미국 여기 있고 일본, 중국 여기 있는데 얘 혼자 갈 리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요거였어요. 자, 괴리폭의 폭락 현상이 또 오늘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난다. 땡큐 정말 땡큐. 파란색 선은 여기 있고 검은 선은 주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반대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고 2020년 3월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저명한 사람이 뭐 어디 유명한 유명한 곳에 투자사에 있는 곳이건 또는 경제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건 간에 또 유명한 경제학 책을 적은 사람이 됐건 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건 또는 그 사람들이 분석했다는 것을 결론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이 파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 기간에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왜냐? 자본주의 속에서 공정한 언론의 보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언론사를 갖고 있는 지분을 과반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자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지가 개벽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유치원생이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유치원생이든 경제지표의 실적을 50개에서 100여 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절, 약간은 번거롭고 낯설겠지만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글로벌 경제라는 관점 속에서 호경기에 속하는지 불경기에 속하는지, 또한 호경기에 속한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세죠.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매월 생활비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을 앞서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절, 저축을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뭐 10몇 % 이자를 주지를 않죠.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이와 같은 자본주의 최대 이점을 활용해야 되는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전에 공개방송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글로벌 경제에 억만장자의 수가 증가되는 것은 아무 때나 증가되는 것이 아닌 주기성을 갖고 증가되어져 왔어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 환경성 속에서 일상적인 밥벌이가 매우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을 공개방송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 오고 있는 방송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가 되겠습니다. 매번마다 평일날 퇴근하신 늦은 시간 주무시기 전에 소중한 여가 시간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즘 그대에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투자하신 시간에 대한 보답으로 조금이라도 삶의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 다른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잘 다듬어서 가져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